Czołgi K2 systematycznie trafiają na wyposażenie jednostek 16. Na ostatnich ćwiczeniach Dragon oddaliśmy celny strzał z odległości 5 km, co okazało się rekordem w koreańskiej armii. Bardzo fajnym rozwiązaniem, ciekawostką, jeżeli chodzi tutaj o dowódcę, jest system Hunter Killer, czyli pozwala to dowódcy osobne namierzanie celu niezależnie od działonowego, a w razie czego przejęcie uzbrojenia i również prowadzenia skutecznego ognia. Ten czołg jest o wiele bardziej prosty w obsłudze niż PT-91 czy... Ten czołg się dostosowuje do obsługującego, nie tak jak było w poprzednich czołgach, że to człowiek musiał się dostosować do sprzętu. Czołg K2 to był strzał w dziesiątkę, ponieważ jak to żołnierze w czasie pracy też podkreślili, że praca na czołgu K2 to jest czysta przyjemność. W czołgu K2 jest bardzo dużo miejsca w przedziałach, także bez problemu się mieszczę. Jest bardzo komfortowy, również podczas strzelania, jak i jazdy. Jest dużo szybszy, tak? Bo silnik jest 1500 koni mechanicznych. 지난 2월 16일 폴란드 동북부 혹한 속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하의 기온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그리고 질퍽이는 진흙탕 속에서 전 세계 이름을 떨친 서방의 전차들이 쓰러져 갈 때 오직 단 하나의 전차만이 서론을 찢으며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K2P였습니다. 현재 폴란드 제국 기갑여단에서는 K2 전차 승무원들을 위한 올해 첫 교육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훈련 소식에 이례적으로 폴란드에서는 감격스럽다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고조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 폴란드 기갑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과는 바로 한국군 교관 없는 홀로서기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도입 초기 기술 전수를 위해 머물렀던 한국 기술진이나 군인들의 빈자리를 폴란드 장병들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메운 것이죠.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모든 완벽한 숙달 과정이 K2 전차를 도입한 지 단 1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21세기형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도배된 3.5세대 주력 전차를 타국 부대가 단기간 내에 완전히 터득하여 자신들만의 자체 교육 과정까지 100% 운용하게 된 것은 세계 군사 역사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이는 폴란드 장병들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K2 전차가 가진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운용 체계가 완벽한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다루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인데 K2는 그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은 것이죠. 더욱 전율이 돋는 것은 훈련이 진행된 환경입니다. 이번 교육은 라스푸티체를 방불케 하는 질퍽한 진흙탕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폭설, 그리고 뼛속까지 얼어붙는 영하의 급격한 기온 저하가 반복되는 매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강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멈추지 않고 궤도로 굴린 것은 그만큼 현재 폴란드군이 K2 전차의 장비 신뢰성과 자신들의 숙련도에 대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 같은 빠른 숙달과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케 한 K2 전차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는 현지 장병들의 찬사를 들어보면 그 답이 명확히 나오는데, 바로 압도적인 기동성을 첫 번째로 말할 수 있죠. 폴란드 북동부 지형은 겨울철에 눈이 깊게 쌓이고 해빙기에는 끔찍한 진흙탕으로 변하는 악명 높은 험지입니다. 현지 폴란드 전차병들은 레오파르트2나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려 15톤가량 가벼운 K2의 55톤급 무게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입을 모아 평가하고 있는데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가 이곳을 지나가면 땅이 푹푹 움푹해요. 뒤따르는 차량들까지 줄줄이 고립돼 작전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이들 전차는 동부지역 넓은 평원으로 배치를 이전시켰고, 이곳 동북부 지역은 오직 K2 전차만이 남게 되었죠. 또한 K2의 전매 특허인 유기압 현수장치가 이 지옥의 땅에서 완벽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눈 덮인 구릉지나 도랑이 파인 폴란드의 복잡한 지형에서 차고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이 놀라운 기능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승무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현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 폴란드 매체들은 K2가 눈 속에 차체를 낮춰 은밀하게 매복했다가 공격 시에만 차체를 물쑥 들어올려 사격하는 등 기존의 PT-91이나 레오파르트2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칙적인 전술을 보여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인데요. 진짜 경악스러운 점은 혹한기에도 즉각 반응하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지 부대에 따르면 평균 온도 영하 20도에서 30도를 가볍게 찍는 브라니에브 지역에서 일주일간 시동을 걸지 않고 세워뒀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전술 기동을 위해 혹한 전용 교체나 개조가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급강하는 추운 날씨에는 서방의 최신 기계식 장비들도 뻑뻑해지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K2의 자동장전 장치가
장치가 단 한 번의 걸림도 없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최첨단 열상 장비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도 적의 미세한 여론을 정확히 잡아내며 1500마력 파워팩이 시동 즉시 출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과거 구형 PT-91을 타던 승무원들에게 엄청난 기술적 충격을 선사하고 있죠. 이러한 현지 적응력에 이 부대를 이끌고 있는 마르친 양코프스키 중령은 현지 인터뷰에서 K2 전차에 대한 폭탄 선언과도 같은 극찬을 남겼습니다. 과거 T-72부터 자국의 자존심인 PT-91 그리고 이번 K2까지 폴란드의 모든 주력 전차를 직접 경험해본 이 베테랑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죠. K2 전차는 진정한 21세기형 전차다. 탑재된 전자장비, 압도적인 엔진 출력, 그리고 가공할 사거리 면에서 구형인 PT-91이나 T-72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러시아산 T-72야 그렇다 쳐도 폴란드산 PT-91과도 비교조차 불가하다며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PT-91은 폴란드에게 있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PT-91은 폴란드가 과거 소련제 T-72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든 국가적 자존심인데요. 사격 통제장치와 반응장갑 거기다 엔진까지 폴란드산으로 교체하며 드디어 폴란드가 소련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훌륭한 전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모델이었죠. 그런 감격스러운 역사가 담긴 전차를 타고 평생을 훈련해온 베테랑 지휘관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한국산 K2 그것도 임시 방편격인 개필러 버전을 두고 이렇게 비교도 안 된다며 극찬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가 이룩한 자국 기갑 기술의 정점을 한국의 K2가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PT-91은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전차가 아닙니다. 95년도에 배치된 나름 신형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기체인데요. 심지어 최신형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에도 없는 자동 장전 장치까지 달렸습니다. 유럽 험지 전용으로 개발되어 운용 인원은 최대한 적게 타야 한다는 실전 철학 기반으로 일찍부터 기계식 자동 장전 장치를 전격 도입했죠. 즉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포탄을 낑낑대며 장전하는 레오파르트2보다 더 현대적이고 진보된 설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설계인 독일 미국 전차는 당시 자동 장전 장치가 너무 툭하면 고장이 나고 내부 자리만 엄청나게 차지해 고육지책으로 사람 4명을 태워 완력으로 포탄을 우겨넣는 거대한 덩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진흙탕에 맥없이 빠져 견인차만 애타게 기다리는 70톤짜리 무거운 몸집이 된 것입니다.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거기다 PT-91까지 모두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에게 서방 전차는 너무 무거운 데다 유지보수가 헬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자국산 동구권 전차들은 가볍고 익숙해서 좋지만 서방제에 비해 타격력과 방어력이 턱없이 아쉽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K2 전차가 등장한 것이죠. PT-91처럼 가볍고 날렵한 민첩성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크고 무겁다는 레오파르트2를 능가하는 화력과 정확도 거기다 1500마력 출력까지 완벽히 동시 탑재해버린 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PT-91의 추중비는 18.52 홀스파워 퍼 톤 그러나 K2 전차의 추중비는 무려 27.3 홀스파워 퍼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폴란드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2 전차의 독특한 기술은 따로 있었는데요. 현존하는 전차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전자전 장비와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Czołgi K2 systematycznie trafiają na wyposażenie jednostek 16. Dywizji Zmechanizowanej. Jednostek, do których trafiają czołgi bardzo regularnie jest 9. Braniewska Brygada Kawalerii Pancernej, a to z kolei sprawia, że także regularnie odbywają się tutaj kursy dla czołgistów. To bardzo ważne z punktu widzenia wyposażenia jednostki i oczywiście jej wyszkolenia. Zaczynamy od teorii z praktyką oraz praktyki. W międzyczasie podczas szkolenia wykonywane są także testy tolerancji tlenowej oraz szkolenie podwodne załóg czołgów, ponieważ czołg może pokonywać przeszkody wodne. Czołgi K2 tutaj w Braniewie zastępują wysłużone już czołgi PT-91. Jak podkreślają sami wojskowi, to można powiedzieć przełom technologiczny. Jednostka, która jest teraz na wyposażeniu 9. Braniewskiej Brygady Kawalerii Pancernej, mówimy oczywiście cały czas o czołgu K2, to jednostka bardzo nowoczesna. Bardzo nowoczesny, daje to dużo możliwości, ale jednocześnie niesie ze sobą wyzwania, ponieważ kursanci muszą się nauczyć obsługi tego sprzętu, komputerów pokładowych oraz systemu kierowania ogniem. Kursanci podkreślają, że możliwość wejścia do takiego czołgu to jedno, ale możliwość szkolenia się, zdobywania tych umiejętności, które później pozwolą być częścią 3-osobowej załogi takiego czołgu, to bardzo duża rzecz. To jest ciężki sprzęt i trzeba używać dużo siły i trzeba mieć tą siłę, trzeba ćwiczyć, dbać o swoją sprawność fizyczną, ale
Dla każdej kobiety na pewno by się to udało. W czołgu K2 jest bardzo dużo miejsca w przedziałach, także bez problemu się mieszczę. Pole manewru też, mogę się obracać lewa, prawa, nie ma żadnego problemu. Załoga trzyosobowa podzielona jest na dowódcę działonowego i kierowcę. Każdy z nich ma swoje zadania, zarówno jeśli chodzi o obsługę, jak i przygotowanie czołgu. Kurs czołgistów tutaj w Braniewie jest organizowany w tym roku po raz pierwszy, ale po raz 5 w ogóle. Natomiast jeżeli chodzi o liczbę tych czołgów, to w tej chwili do Polski trafiło już 180 takich jednostek, a zgodnie z umową, którą podpisał minister obrony narodowej w ubiegłym roku, do 2030 roku takich jednostek w całej Polsce będzie niemal 400. Ryk silników, kurz i adrenalina to przyjemniejsza część szkolenia żołnierzy Braniewskiej Brygady, którzy uczą się sprawnej obsługi czołgów K2. Wcześniej musieli wysłuchać wykładów z budowy i eksploatacji maszyn. Po teorii pozostała już tylko praktyka. Czołgiści nie ukrywają, nowe pojazdy to dla polskiej armii technologiczny skok w przyszłość. Ten czołg jest o wiele bardziej prosty w obsłudze niż PT-91 czy T-72. Młodzi żołnierze wychowani w tej erze jakby cyfryzacji, w tym między innymi ja, o wiele łatwiej się odnajdują w tym czołgu. W kursie obsługi południowo-koreańskich pojazdów bierze udział 14 załóg 1. Batalionu Czołgów, łącznie 42 żołnierzy 9. Braniewskiej Brygady Kawalerii Pancernej. Szkolenie trwa ponad 2 miesiące. Ten czołg się dostosowuje do obsługującego, nie tak jak było w poprzednich czołgach, że to człowiek musiał się dostosować do sprzętu. Tutaj wszystko jest regulowane. Te czołgi dają nam więcej możliwości, ale też więcej od nas wymagają. Obsługa tutaj wymaga więcej myślenia niż siły, gdzie w czołgach poprzednich było zupełnie na odwrót. Technologiczna przewaga K2 nad innymi czołgami to połączenie siły ognia, zaawansowanego systemu obrony przeciwpancernej i cyfrowego wsparcia. Pojazd pokonuje przeszkody wodne o głębokości do 4 metrów. Na polu walki może oddać nawet 15 strzałów na minutę i zwalczać cele w ruchu. Lepszy, bardziej jakościowo efektywniejszy silnik, zupełnie inny skomputeryzowany system kierowania ogniem, zaawansowany system wyszukiwania celów, który pozwala widzieć z daleka zarówno w dzień, jak i w nocy. W braniewskiej jednostce jest już prawie 60 czołgów K2. Po szkoleniu teoretycznym pora na praktykę. Strzelanie z ostrej amunicji kończy ponad 2-miesięczny kurs, które przeszły załogi czołgistów z 9. Brygady Kawalerii Pancernej w Braniewie. Czołg K2 to był strzał w dziesiątkę, ponieważ jak to żołnierze w czasie pracy też podkreślili, że praca na czołgu K2 to jest czysta przyjemność. K2 to przede wszystkim moc, zasięg i precyzja. Dzięki nowoczesnym systemom namierzania osiąga cel oddalony o 8 km. Jest bardzo komfortowy, również podczas strzelania, jak i jazdy. Jest dużo szybszy, tak, bo silnik jest 1500 koni mechanicznych, co pozwala na prędkość 70 km na godzinę do przodu i do tyłu 32. To jest nieporównywalna prędkość w porównaniu do PT-91 twardy. Stary sprzęt w 9. Brygadzie jest systematycznie wymieniany. Realizowane są kolejne transporty z Korei Południowej. Trwają też szkolenia żołnierzy. Na poligonie w Orzyszu dobiega końca 10-tygodniowy kurs, podczas którego załogi zapoznały się z możliwościami nowego sprzętu. Południowo-koreańskie czołgi K2 to jedne z najnowocześniejszych maszyn na świecie, znane z zaawansowanych rozwiązań technologicznych. Bardzo fajnym rozwiązaniem, ciekawostką, jeżeli chodzi tutaj o dowódcę, jest system Hunter Killer, czyli pozwala to dowódcy osobne namierzanie celu niezależnie od działonowego, a w razie czego przejęcie uzbrojenia i również prowadzenia skutecznego ognia. Czarne Pantery są w dyspozycji innych jednostek 16. Dywizji, w tym 20. Brygady z Bartoszyc. Niedawno czołgi K2 trafiły również do 15. Giżyckiej Brygady Zmechanizowanej. Wóz i załoga to jedno, natomiast logistyka, części zamienne, cały system obsługowo-naprawczy to jest całkowicie nowa i ogromna praca do wykonania. Południowo-koreańskie K2 Black Panther są uznawane za jedne z najbardziej zaawansowanych technologicznie czołgów na świecie. Posiadają nowoczesny system zawieszenia hydropneumatycznego, który umożliwia dostosowanie wysokości zawieszenia do warunków terenowych, a także system automatycznego ładowania, co pozwala oddawać strzały co 7 sekund. Na ostatnich ćwiczeniach Dragon oddaliśmy celny strzał z odległości 5 km, co okazało się rekordem w koreańskiej armii.
Czołgiści z Braniewa są już gotowi do obsługi nowych pojazdów. Czołg K2 posiada prawie dwukrotnie większą moc silnika od polskiego czołgu PT-91 Twardy, który do tej pory był podstawowym elementem uzbrojenia braniewskiej brygady. Koreański pojazd może się pochwalić lepszą mobilnością, zaawansowanym systemem opancerzenia i zarządzania polem walki. Radosław Sołyga, 사실상 PT-91의 기술 세대가 구시대의 피처폰이라면 KT전차는 안면이 인식이 되는 최신형 스마트폰 수준으로 아득한 격차가 있는 것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전차의 두뇌, 즉 지능을 담당하는 베트로닉스와 사격통제 시스템에서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PT-91은 표적을 눈으로 찾고 조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의 수동 조작 비중이 몹시 높죠. 하지만 K2표는 태생부터가 아예 디지털 전차로 설계되었습니다. K2에 탑재된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기능, 즉 헌터킬러 기능 덕분에 최첨단 센서가 적 전차를 스스로 식별해서 락온을 걸어버리는데요. 전차가 시속 50km 이상으로 험지를 미친 듯이 달려도 컴퓨터가 주포를 목표물에 자석처럼 꽉 잡아주어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보장합니다. 특히 나토 연합훈련이었던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 K2 전차가 무려 5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했던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거기다 미래전의 승패를 가르는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은 단연 압도적인데 PT-91은 무전기에 의존해 소통하며 전차장의 육안으로 좁은 시야의 전장을 파악하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전차라면 K2표는 최첨단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주변의 아군 전차, 상공의 정찰 드론, 후방의 포병 부대와 초단위로 실시간 전장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합니다. 산 너머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적도 아군 드론이 좌표를 찍어주면 내 전차 모니터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니 폴란드 장병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폴란드 현지에서 그것도 폴란드산 PT-91을 대체하고 있는 K2 전차의 이러한 소식은 우리 방산업계에 남다른 감회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을 넘어 20여 년 전에 뼈아픈 패배를 서력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폴란드의 PT-91과 대한민국 전차 사이에는 200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차기 주력 전차 사업이라는 악연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K1 전차 수출형 K1M과 폴란드의 PT-91M이 최종 후보로 맞붙었으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폴란드의 완승이었죠. 당시 우리 전차는 객관적인 성능 면에서 앞서고도 수출 경험 부족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 과학자들은 그 뼈아픈 실패 앞에 주저앉지 않았는데 오히려 말레이시아에서의 굴욕은 K2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K2는 동구권과 서구권 전차들의 핵심 장점만 그대로 흡수하여 우리 손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경쟁 상대였던 PT-91은 현재 비교조차 되지 않고 심지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명실상부한 지상전의 왕자로 거듭난 것이죠. 사실 테스트베드가 한국이라는 데에 뭐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악한 사계절과 지옥같은 험지가 K2 전차에게는 시험 장소였고 훈련지였으니 폴란드의 다양한 험지와 척박한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국토의 70%가 돌산이고 하천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국의 땅은 비나 눈이 오면 전차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 지옥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 차체를 뱀처럼 들고 숙이고 비틀어대는 유기압 현수장치가 생존 필수품으로 장착된 것인데요. 한국의 악랄한 진흙탕에서 평생을 구르며 단련된 K2에게 유럽 폴란드의 눈밭이나 핀란드의 늪지 정도는 그저 동네 산책로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특유의 미친 연교차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끓이고 얼리며 빚어낸 내구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라도 장성의 정신나간 폭염을 견디고 강원도 철원의 가혹한 추위를 버틴 K2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지휘관들 입장에서도 자기네 국가의 환경이 가장 가혹하다고 믿어왔는데 저 멀리 한국에서 온 미친 전차는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 환경에서도 가볍게 달리고 100% 사격 정확도까지 보여주니 그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으며 유럽의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K2표,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위상을 생각하니 웅장히 가슴에 찜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영하 30도에 설원 덮인 불안이 예보의 무서움을 알긴 하냐고? 아, 강원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